왜 견훤은 태어나고 유년 시절을 보낸 고향을 떠나 후백제를 세웠을까? 취재팀은 견훤에 대한 새로운 기록을 발견했다. 견훤을 시조라는 완산 견씨 집안에는 견훤의 뿌리에 대해 대대로 전승되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분이 견씨고 완산 견씨의 족보에 따르면 견훤의 아버지 아자개가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의 후손이란 것이다. 아자개 조상께서는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의 태자 융씨의 8대 손으로서 우리 가성으로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여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견훤은 백제 왕가의 혈통이 된다. 가성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부여시로. 과연 견훤은 멸망한 백제의 후손일까? 오랫동안 견훤에 대한 연구를 해온 이도학 교수는 완산견 씨의 전승과 관련된 또 다른 설화를 전했다.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의 아차마을에 전해지고 있는 전설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힘께 나섰던 유력한 그 가문들이 풍비박산에 대해서 흩어졌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한 패가 상단 오진 바로 문경시 가은읍의 아차마을로 이제 흘러 들어왔다는 것이죠. 바로 그 후손이 바로 이제 진원이 되기 때문에 진원은 이제 백제의 유민이 되고 또 백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랄까 이런 것을 일찍부터 이제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 땅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백제 땅에서 이제 백제를 부활시킬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완산 견씨 집안에는 견훤의 성이 진씨로 발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견훤이 맞습니다. 옥편에 보면 질그릇 견, 질그릇 진, 견하고 진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제 음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진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령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지령의 아들로서 출생했다는 그런 출생설화 속에서 진혼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됐다라고 이제 봐야만 되겠습니다. 경주에서 신라의 관군이 된 견훤은 해적을 소탕하기 위해 서남 해안 지역에 파견이 된다. 그곳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젊은 나이에 군사 지휘권을 갖는 자리에 오른다. 순천에 있는 김총 사당. 이곳엔 통일신라 말기에 순천의 대호족이었던 김총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지금도 순천의 성왕신으로 받들어지고 있는 김총은 견훤의 초기 세력이었다. 이 김총이 순천의 호족 세력이면서 견훤을 도와서 세력을 이루었는데 박영기도 함께 힘을 모아주고 순천 지방이 견훤의 초기 세력을 이루는데 바탕이 됐을 기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후에 왕의 경호실장격인 인가별감을 지내는 김총과 사위인 박영규를 중심으로 견훤은 순천에서 독자적인 힘을 키워나갔다. 892년 견훤은 순천 호족의 지지를 받아 광주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한 달 동안 따르는 무리가 5천이 넘을 정도로 당시 광주 주변 호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때 견훤의 나이 25살이었다. 견훤은 광주에서 거병을 했을 때 대외적으로는 자신을 신라의 관리로 알렸다. 전주, 무주, 공주를 관할하는 전주관리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견훤이 전주 중심의 나라를 계획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제 전주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된 것은 이제 백제의 그 중심 거점을 북상을 시켜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지의 표출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 계획대로 견훤은 전주로 천도해 백제를 부활시켰다. 견훤이 900년에 전주로 천도하고 1년 후에 이 궁예도 송악에서
고구려를 계승하는 그런 나라를 세웠습니다. 다시 삼국시대가 된 거죠. 이 노쇠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신라와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신흥 국가와의 대치구도. 이런 상황에서 견훤은 발빠르게 외교에 눈을 돌렸습니다. 900년도 되기 전에 이미 5월에 이 사신을 파견해서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또 그 후에도 후당과도 외교 관계를 맺었고, 또 거란과 일본에도 사신을 파견했습니다. 자, 견훤이 이렇게 외교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은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 한반도에서 우월한 위치를 굳히겠다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자, 일본의 역사서에는 이 후백제를 아주 강한 나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고대 일본의 불교 관계를 기록한 이 부상약기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929년 3월 25일 이 후백제를 다녀온 대마도 사절단의 보고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주왕 견훤이 수십 주를 격파해서 스스로를 대왕이라 칭하고 있다. 자, 이 대목은 견훤이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스스로 대왕이라고 부를 만큼 아주 강성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후백제는 과연 얼마나 강한 나라였을까요? 최근에 이 후백제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유물이 발굴이 됐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의 실상사. 실상사는 통일 신라말 홍척국사가 세웠으며 신라의 골품제도에 반기를 든 혁명적인 성격인 선종의 대표적인 사찰 중 하나다. 실상사에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예전에 암자로 쓰이던 조개암 터가 나타난다. 이곳 부도에서 특별한 글귀가 발견됐다. 정계 10년 경호. 정계 10년은 경호년이란 뜻이다. 10년 앞에 정계는 연호로 추정된다. 부도는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 먼저 부도의 주인을 확인했다. 실상사를 세운 홍척국사의 제자 편운 화상의 부도였다. 또 홍척 스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편운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곳 실상사 조계암터에서 홍척 스님의 불법을 잇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교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열반하시게 되고 이곳에 바로 편운 스님의 부도탑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홍척의 활동 연대는 9세기. 그렇다면 편운이 열반한 시기는 9세기 말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경호년은 6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온다.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의 경호년은 910년 한 번뿐이다. 따라서 정계 10년은 910년이 된다. 910년 후백제의 영역 남원에서 사용된 연호 정계. 정계는 견훤이 공포한 것이다. 예,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제